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조선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자, 지금 정치권 소식을 좀 자세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송국권 영남일보 서울취재본부장, 이지수 법과경영문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주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폭로와 반박. 자, 준비한 영상부터 보고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점검해보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거의 사실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확보된 자료를 근거로 면밀히 분析, 보정 사용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공금 유인 및 횡령 행위로 저는 검찰에 보고합니다.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행위를 두둔하는 것은 공당으로서 할 일이 아닙니다. 불법 유출 자료를 당장 반환하고 검찰 수사에 즉각 응해야 합니다. 자, 지금 심재철 의원이 업무 추진비 사용에 이어서 2차로 부당 회의비 지급까지 지금 폭로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뭐 사태가 이제 보니까 지금 자유한국당과 당정청이 뭐 정면 대립구도로 가는 것 네. 같아요. 예. 왜냐하면 지금 검찰 고발까지 해놓은 상황이다 보니까 예. 지금 일단 뭐 점점 서로 어떤 후퇴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데 사실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과연 이 정도까지 커질 문제였는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심재철 의원이 사실 국정감사를 위해서 이제 기재위에서 여러 가지 그걸 하다 보니까 예. 이게 아마 자료가 확보된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문제는 기재위가 이제 갑자기 이걸 이제 검찰 고발하면서 바로 3일 만에 또 압수수색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러다 예. 보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물러설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가 됐고 또 하나의 문제는 사실 이게 특수활동비나 업무 추진비는 이번 정권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예. 초기에 뭐 이 특활비 가지고 구속도 되기도 네. 했고 업무 추진비 가지고 KBS 이사가 또 낙마하기도 네. 했고 예. 뭐 그런 걸 보면 그만큼 엄격한 잣대가 있었는데 과연 그러면 현 정부에서는 이걸 잘 지켰는가 예. 이런 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더욱 확산이 된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1차 폭로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청와대가 다시 한번 또 조목조목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좀 한번 들어보시죠. 역대 정부 항상 그 공이 같은 방식으로 운영이 되었는데 그때는 항상 그 인수위원회 운영 예비비가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인수위 없이 선거가 끝난 다음 날 바로 정부가 출범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텅 빈 상태로 비서실을 운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뭐 철야 근무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실제 직업 기준 단가로는 2시간 정도 근무한 하루 15만 원입니다. 교통비, 식비 별도 지급 없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당한 직업이라 하고 공무원 신분으로 그 수당을 지급받았다 하는 부분은 명백하게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의 말은 인수위가 없었던 특성상 정식 임용되기 전에 회의 수당이 아니라 자문 수당을 조금 예, 받은 것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 자문 수당을 받는다. 이게 적절한가? 일단은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기자실에 온 것은 저는 뭐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아, 예. 청와대 오래 굉장히 출입을 좀 했어요. 이례적이긴 하죠. 굉장히 예, 예. 이례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두 가지죠. 하나는 청와대 업무 추진비의 어떤 뭐 심야 시간대 사용이나 유흥업소 사용 이 부분이 하나 있고 하나는 지금 이야기한 회의비 부당 지급 이 문제인데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것이 5월 10일이죠 작년에. 예. 5월 10일이고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중요한 참모들이 내정이 됐어요. 예. 내정인데는 임명은 안 됐죠. 임명은 안 된 상태에서 한 달 동안 일을 합니다. 예. 일을 하고 그 한 달 기간은 신원조회를 해요. 네. 예. 신원조회하고 임명 절차가 한 달 정도 걸리는데 어허. 그럼 그 한 달 동안 실질적으로 들어와서 일을 했다. 청와대에서. 그런데 심재철 의원 이야기는 그때 그것을 그 회의비 명목으로 회의 참석한 것에 회의비를 줬다. 예. 그런데 현직 공무원들은 해당 부서에 회의를 들어가면 회의비를 못 주게 돼 있어요. 아, 그런데 예. 왜 회의비를 줬느냐? 이렇게 문제를 삼은 것이고 청와대 지금 이 정도 정부비서관 해명은 네. 회의비가 아니고 그때는 인수위 없이 출범을 했기 때문에 예. 인수위가 있으면 별도 예산이 되는데 예. 인수위 없이 출범을 했기 때문에 민간인들로 정책자문단을 구성을 했다. 예. 그리고 지금 막 이야기하는 뭐 윤건영 비서관이나 다 그 안에 그 정책 임명을 받기 전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예. 정책 자문료를 준 것이다. 네. 아, 자문 회의비가 아니라 수당이다. 자문료다. 정책 자문료를 준 것이다. 그리고 심재철 의원이 그렇다면은 그 어떤 그 공무원에게 이제 정책 자문을 시키고 자문을 줬느냐? 그러니까 예. 그 당시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 예. 아직 저 공식 임명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 예. 그런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아니 소장님
전문가시잖아요. 아니 근데 일을 했으면 사실 뭐 돈을 받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은 되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저는 사실 조금 이해는 잘 모르겠어요. 이번 정권 출범 자체가 조금 자체가 좀 특이했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탄핵에 의해 가지고 인수위라고 하는 기관을 꾸리지 못하고 예. 정권을 이제 인수받다 보니까 네. 당시에 기억이 납니다. 5월 10일 날에 이제 청와대에 이제 일부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들어갔는데 당시에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청와대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인사 검증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것이 예. 통상 한 30일에서 한 40일 정도가 걸립니다. 상당히 깊이 이제 검증을 하기 때문에 그 예. 기간 동안에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무보수로 일할 것이냐 그것 역시 법에 저촉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물론 과거에 인수위가 있고 이랬을 때는 예비비가 편성이 돼가지고 정식으로 예. 제출이 될 수가 있었었는데 예, 예. 이번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특수적인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거를 지급하지 못했고 방금 말씀하신 형태로 지급이 되다 보니까 예. 이제 이렇게 됐고 또 한 가지 이것이 설득력이 있는 것이 6월 이후에는 전혀 이런 식으로 지급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지금 해명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설득력이 있다라고 지금 대체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청와대 정식 직원이 되기 전까지 이명박 정부나 노무현 정부나 아니면 지금 현 정부나 어떤 자문료, 어떤 월급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다 상황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사실은 청와대 직원으로 이제 제가 채택이 된다고 하면 예. 한 이제 일단 들어가서 일은 해요. 방문증을 달고 일은 해요. 근데 이제 한 달간 기간이 이제 공백이 있지 않습니까? 네. 나중에 정식 직원 될까지. 예. 이제 예전 정부에서 보면 그 돈을 못 줬어요. 돈을 못 주고 그냥 무보수로 일을 합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문재인 그렇죠. 대통령 민정수석에서 교통비를 줬다 뭐 이런 네, 얘기도 그러니까 문재인 하더라고요. 대통령이 그때 이제 민정수석 때 노무현 정부 때 예. 문 대통령한테 이제 노 대통령한테 이제 건의를 하죠. 아니 직원들이 지금 출근을 하는데 일단 월급을 못 받는다. 왜냐하면 이제 늘공들 즉 공무원들은 그 부처에서 돈을 받으니까. 그렇죠. 괜찮아요. 예, 예, 예. 근데 이제 어공들 이제 어쩌다 공무원 된 사람들 네. 같은 경우 예. 는 돈을 못 받으니까 차비도 없단 말이죠. 물론 뭐 부족하니까.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건의를 해서 민정수석 때 이거 좀 돈을 좀 주도록 하자 하니까. 예. 이게 그때 당시 노 전 대통령 원칙에 은하지 않느냐. 그냥 그대로 하자. 원래대로 하자.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이게 처음 문제가 아니라 예전에도 있었던 거군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상을 해주냐 하면 어떤 정부가 끝나고 나면 이제 청와대 직원들이 퇴임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때 인수위 다른 정부 이제 교체될 때 사실은 1월 달에 그만두면 보통 3월 달에 그만두는 걸 합니다. 그래서 한 2달 정도를 임금을 보존을 해줘요. 네. 그래서 이제 대충 이제 그렇게 무마시켜 왔는데 예. 문제는 이번 정부 들어서서 전임 박근혜 정부 때도 똑같이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못 하겠어요. 월급을 안 줘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퇴임을 시켜버렸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임 이제 그 박근혜 정부 때 비서관 하던 그다음 행정관 한 사람들이 예. 월급을 먹고 바로 그냥 퇴임을 해버렸어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번 정부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 그때 또 경험도 있고 하니까 예. 아마 이제 이 정도 비서관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문제는 이게 원칙의 문제죠. 사실 이렇게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상황은 보면 충분히 뭐 줄 수 있는 상황이지 예, 않습니까? 이해가 예. 가지고 뭐 액수도 충분히 크지는 그렇죠. 않아요, 사실. 이해가 되고 한데 네. 문제는 공무원이라는 사회라는 게 하나 원칙 하나 때문에 사실은 그만두기도 하고 예. 징계받기도 그렇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 따져본다면 그럼 그 별도 예산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러면 다른 예산의 명목으로 해서 월급식으로 주느냐 편법으로 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제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니 전임 정부 때는 그렇게 엄격하게 해놔놓고 예. 왜 이 정부 들어와서는 그렇게 하는데도 그냥 하느냐 이게 이제 논란이 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좀 편법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심정적 이해는 가되. 네. 이게 정부 출범할 때 지금 문제가 된 것이죠. 예. 그런데 정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청와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5년 동안 계속 이런 일이 있어요. 예. 전임 정부에서도 보면. 그러니까는 청와대 참모들이 교체가 될 때 교체가 되면은 미리 지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신원조회도 하고 그 검증도 하고 물론 검증하고 지명을 하지만은 예. 신원조회 하는 과정에서 다시 검증이 있고 그 기간에 또 한 달이 걸려요. 예. 그렇다면은 그 기간에 과거 정부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그 급여를 받지 않고 예. 청와대에 들어와서 임시 비표를 달고 들어와서 네. 인수인계를 받고 이런 과정이 한 달이 흘러갔거든요. 예. 그러면 그때는 어떤 돈이 그 급여가 없습니다. 없는데 여태까지는 그렇게 해왔어요. 해왔는데 예. 이번 경우도 거기에 준용을 한다면은 한 달 동안에 일단 급여를 보존을 안 해주셔야 된다는 게 심재철 의원의 이야기예요. 예. 그리고 이것을 확대를 하면은 계속 앞으로도 문재인 정부에서도 청와대 참모들 교체가 계속 있는데 그 과정에서 한 달 동안 공백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도 제일 처음에 출범할 때부터 좀 어떤 제도화 시켜서 예. 해놨으면 이런 뭐 문제는 없었던 거죠.
뭐 요번 이제 이 정부가 인수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갑작스럽게 진행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탄핵이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상의 어떤 미비점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난 것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예. 해서 이 부분을 이제 추후에는 좀 손질을 하거나 이럴 부분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좀 오해를 하셔서는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금액들이 다 밝혀졌습니다만 네. 사실 이 정도의 걸 봉급이라고 보거나 월급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금액이 작습니다. 예. 근데 맡은 역할들이 상당한 활동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이 사람들이 재산이 많아가지고 뭐 자기 돈을 써가면서까지 하기는 어려운 요구이기 때문에 아마 예. 필요한 정도의 경비는 처리해줘야 된다라는 아마 인식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죠.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심재철 의원이 거듭 폭로를 계속하니까 청와대도 지금 굉장히 크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늑대 소년이란 표현까지 썼던데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국민 민의를 잘 대변하고 정부를 잘 되게 견제하라고 여의도로 많이 올려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늑대소년처럼 지금 한 3차례 걸쳐서 하시는 의도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일고의 가치도 없는 단 한 번만이라도 점검해보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허위 사실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늑대 소년이란 표현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참 어쩌면 청와대 비서관이 국회를 상대로 저렇게 늑대손이라는 것을 처음 들어보네요. 예. 참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본인이 해명할 거 해명하면 되는 것이지 국회를 상대로 해서 뭐 올려 보내주니까 늑대소년 같이 한다라고 예.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국회에 대한 좀 예의가 아니죠. 그리고 지금 사실은 뭐 심재철 의원의 제기하는 문제 자체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 국민들이 좀 따져봐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사실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이미 국회 이 국무총리 훈령으로 해서 일단 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각 부처가 공개를 하지 않고 있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요즘 지자체장들 같은 경우는 자기 홈페이지에다가 자기 업무 추진비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선진국도 그렇고 이 업무 추진비는 특활비와는 달라요. 그래서 특활비가 필요한 거거든요. 예. 특활비는 정말 안보와 비밀스러운 일 때문에 특활비가 있는데 이거는 같은 경우는 다 영수증 첨부를 해야 되니까 네. 어떤 면에서 투명한 어떤 행정이라는 측면에서는 대부분 다 공개를 하게 돼 있죠. 예. 근데 지금 이제 이 문제가 청와대가 이제 하는 게 이제 대통령이나 총리나 이런 분들의 어떤 내용까지도 이제 만약에 심재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자칫 이게 이제 공개될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상당히 세게 이제 반응을 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국회의원의 양식이라고 봐요. 네. 예. 사실 국회의원은 국회 부의장까지 거친 분이 사실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제를 그렇게 공개하겠습니까? 그거는 그렇게 한다면 그건 국회 차원에서 할 문제인데. 예. 근데 청와대가 대응하는 게 저는 청와대가 설명하는 게 보면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지금 이정도 비서관이 쭉 이야기한 걸 보면 진짜 굉장히 구체적이고 확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그럼 그 판단은 국민이 하는 것인데 예. 청와대가 너무 청와대를 국회를 상대로 해서 저렇게 늑대 소년이다 이야기하는 것은 원래는 야당을 장악하는 양치기 거죠. 소년이라고 표현을 하시려고 했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 늑대 소년은 예. 우리나라 영화가 있어요. 그게 아니고 양치기 소년. 양치기 소년. 그러니까 아니면 말고시게, 아니면 말고시게 예. 여러 가지 뭐 알린다는 것이죠. 아니면 말고 알려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청와대 업무 추진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예. 그게 또 안 되니까는 또 다른 것 그러니까 회의비 부당 지급 문제를 예, 가지고 예. 온다. 그러니까는 어떤 근거 없이 계속 폭로만 한다 이런 그 뉘앙스로 뭐 양치기 소년, 그래서, 늑대 소년 표현을 예. 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업무 추진비가 11시가 넘어서 호프집이나 뭐 이자카야 이런 주점료에서 조금 사용된 건 어떻게 봐야 될지 저는 먹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청와대가 이 부분에 대해서 365일 24시간 근무하다 보니까 경무이기 때문에 예. 어디 11시 넘어서 밥 먹을 데가 없어서 밥 먹으러 간 거다 이렇게 해명을 뭐 했습니다. 같이 이제 캠프에서 일했던 분들이 이제 청와대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예. 친구들을 이렇게 우연히 보면은 정말로 새벽 1시, 2시까지 경무에 시달리고 맞아요, 있는 만큼은 예.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뭐 야식을 할 때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식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근데 지금 이 정도 총무비서관이 뭐 평소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남전하고 웬만하면은 언론 앞에 이렇게 나서는 맞아요. 분은 아닙니다. 예. 조용하신 분이고. 근데 아마 상당히 격앙되어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심재철 의원이 폭로한 내용들 중에는 보면은 정말로 기초적인 사실관계 자체가 확인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를 예. 들면은 고급 바를 이용했다라고 하면서 지금 밝힌 게 있는데 그 자리에 가보면은 사실은 일반 직장인들이 이용하는 맥주집입니다. 다만 예. 이름이 바일 뿐입니다. 그거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폭로성으로 예를 들면 뭐 어떤 여론전을 펼치기 위한 전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니까 청와대에서도 좀 격앙될 수밖에 없는 반응을 한 거는 사실이고 뭐 이현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단어 사용에 있어서 좀 어떻게 조심스럽지 못한 예.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다 하더라도 상당히 이런 부분
부분은 국회의원들도 조심스럽게 좀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지금 아까 국가정보재정정보원의 시스템에 접근을 하면서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내려받은 자료가 37만 건에 이른다고 네. 합니다. 아, 예. 그러니까 사실 더 걱정하는 부분은 지금 이런 청와대의 업무 추진비가 아니라 어디까지 접근했는지 그러니까 자체를 휘발성이 있는 자료가 굉장히 많다는 어디까지 거죠. 접근했는지를 예.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전문가들에 의하면 지금 심재철 의원실에서는 백스페이스를 몇 번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쭉 자료에 나왔대요. 접근했다라고 예. 백스페이스 하는데 몇번 눌렀더니. 전문가들이 봤을 때 그건 예.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5개의 안전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말로 기술적으로 아는 사람이 접근하지 않는 접근할 수 없는 자료들이 접근해서 지금 일부는 예. 해킹설까지 사실 있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내부 협력자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접근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좀 들여다봐야 하는 상황인 것만.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심재철 의원실에서는 우리의 접근이 불법적인 것이 아니다 하면서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어떻게 지금까지 접근했는지 했죠. 시연하는 모습 예. 보여주기도 뭐 했었거든요. 백스페이스 2번 누르니까는 그게 나왔다. 그리고 네. 또 그 전에 그 정부 그 재정정보원인가요? 거기서 한 2달 전에 1억 얼마를 들어서 그 시스템 점검까지 다 했어요. 예.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본인이 백스페이스 2번 눌러서 저런 그 비공개돼야 될 자료들이 나왔다면은 그것은 뭐 보안 관리가 허술한 거 아니냐 그 문제고 예. 또 이것은 지금 분리를 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지금 심재철 의원이 저 허술한 보안 관리를 뚫고 저 자료를 내려받은 것과 그 자료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진실성, 예. 신빙성 이거는 별도로 분류를 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아까 업무 추진비도 뭐 금액이 얼마 안 되고 내가 바라는데 저도 뭐 가본 바예요. 정했습니다. 예. 그것도 뭐 맥주집은 맥주집입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바도 있고 포차도 있고 와인바도 있고 한데 업무 추진비로 사용을 했다. 그 업무 추진비는 클린카드는 규정이 있거든요. 예. 밤 11시 이후에 사용할 수 없게 돼 있고 유흥업소에 사용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아무리 그 적은 돈이라도 클린카드를 거기서 사용했다는 것은 규정을 위반한 건 위반한 것이죠. 금액의 요구를 따라서. 그러니까 가령 뭐 일반 식당에서 다 끝나고 더 이야기할 게 남았다. 그래서 뭐 어떤 유흥주점에 갔다. 그러면 그 돈을 과연 업무 추진비로는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예. 심야에 그것을 업무 추진비를 사용했다는 것은 일단은 규정 위반 그 소지는 있는 거죠.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글쎄요, 그 금액이 지금 대강 나온 거를 대강 추산해 보면 1인당 한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를 사용한 뭐 내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뭐 평균까지도 계산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글쎄요, 뭐 엄격하게 말하면 일을 하다가 한 11시쯤 배가 고파가지고 나가가지고 업소에서 뭐 맥주 마시는 거에 대해서도 그 규정 때문에 자기 개인 카드를 써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 할 말은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업무가 추진되는지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세상에서 그게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고요. 사실 아까 그 자료를 확보한 거하고 그 내용하고는 별개로 취급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백스페이스를 만약에 자기가 해가지고 접근을 했다고 하더라도 한두 번 정도 내지는 두세 번 정도의 그 자료를 내려받는 거에 대해서는 이것이 불법성이라는 걸 인지 못하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접근이 가능하다는 걸 안 이후에 맨날 며칠을 했습니다. 37만 건이라고 하는 양은 방대한 양입니다. 한 번에 쭉 나온 게 아닌 거군요. 한 번이 맨날 며칠이 의원실에서 접근해가지고 그것을 내려받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미 그때는 쓰는 불법이 조각될 수 있다라는 인지가 가능한 상태에서 내려받았다라는 것 자체는 이것 역시 불법성 여부를 따져야 되는 것만큼 분명히 보입니다. 그래서 기재부가 고발을 한 그렇습니다. 거군요. 그리고 고발을 한 거고 이것에 대한 사안의 심각성을 알고 이제 압수수색에 들어간 겁니다. 제가 이제 이제 지방자치단체 근무하는 그 대변인하고 사실 뭐 이렇게 밥을 먹다가 이게 시간이 넘어가서 그러니까 시간 12시 이후에 이제 계산한 거예요. 나중에 그걸 다 감사에 걸렸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감사원에서 그거 다 이제 회복시켜내고 징계를 받았어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공무원이 클린카드 쓴다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엄격합니다. 저렇게 규정이 돼 있고 그게 나중에 감사 걸리면 돼 있고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갑자기 감사원 감사 나와서 다 하면 그 공무원들 같은 경우 일선 공무원들은 이게 다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청와대가 지금 우리는 24시간 360 하니까 괜찮다라는 그런 의식. 이게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럼 경찰이나 외무부나 이런 공무원들은 뭐 24시간 일 안 합니까? 공무원들 다 그렇게 일을 해요. 그렇다면 우리 청와대는 달라. 이런 의식이 저는 잘못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잣대는 하나지 않습니까? 공직자의 잣대는 하나인데 청와대는 괜찮고 나머지는 안 돼.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정이 돼버리면 이게 공직사에 혼란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청와대의 저런 해명도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모든 공직사회가 다 그렇게 일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만 그렇게 24시간 일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11시 이후에 가서 먹어도 되고 이렇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뉘앙스로 비춰지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일단 한국당은 야당 탄압이라면서 대검하고 대법원까지 잇따라 항의 방문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죠.
국토주택개발 정보를 유출시킨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킨 신창현 의원은 아무런 수사도 압수수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실의 기습 압수수색을 단행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그런 결연한 의지로 싸워나갈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앞에 천명합니다. 그러니까 한국당은 자꾸 그러니까 저거랑 비교를 해요. 민주당의 그 심 의원이 그 LH 그 택지 개발 자료를 신창현. 공개를 한 거 가지고 그때는 그 압수수색도 안 하고 그래놓고 왜 이 심재철 의원만 가지고 그러는 거야? 이 문제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그게 봐야 뭐가 같고 뭐가 다른 겁니까? 예. 그러니까 일단은 공개되면 안 되는 자료를 공개를 한 것은 같을 수가 있죠. 네. 예. 그런데 신창현 의원은 그 8개 도시에 대해서 그 어떤 새로 신도시 단지 개발하는 게 예. 그것을 공개를 했어요. 했고 그 책임진 것이 원래 소속이었던 국토교통부에서 예. 노동환경위로 이 저기 상임위만 딱 배경을 그렇죠. 했습니다. 바꿨죠. 상임위 예, 그것만 바꿨죠. 있는 예. 것이고 심재철 의원 같은 경우는 고발을 하고 나서 기재부에서 심재철 의원 보좌관들을 고소를 했죠. 예. 고소를 하고 나서 불과 사흘 만에 국회의원회관으로 압수수색이 들어온 거예요. 예. 압수수색이 들어왔고 더구나 지금 그때 설 연휴 전인데 설 연휴가 끝나고 다음 주 되면은 대정부 질문 있고 바로 국회 국정감사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 근데 국정감사 들어가야 되는데 그 국정감사 피감 기관이 기획재정부입니다. 기재위의 피감 예, 기관이. 그렇죠.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발을 했다고 해서 검찰이 바로 사흘 만에 압수수색 들어온 것. 예. 이것은 야당 탄압 아니냐. 이것이 지금 한국당의 주장인 거죠. 예, 예. 근데 차이가 좀 있는 것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신창현 의원이 했던 거 물론 잘못된 일이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어떤 경로를 통해 가지고 유출이 됐는지에 대한 것이 다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습니다. 나왔죠. 예, 예. 근데 이번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식으로 해서 자료를 내려받았는지 이 많은 37만 건이나 이르는 이 방대한 자료를 어떻게 내려받게 됐는지에 대한 경과 자체가 지금 불투명합니다. 심재철 많이 의원실에서도 다르죠. 그것에 예. 대해서 명확한 설명을 안 했습니다. 아무튼 시연을 하고 백스페이스를 했다는 예. 거는 그 당시에 보안 전문가들이나 그것을 시스템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평가가 있고 이것들이 지금 국민들로서도 이게 도대체 이 많은 중요한 자료들이 어떻게 의원실에서 접근을 할 수 있었지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밝혀져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거를 소상히 자기가 스스로 먼저 밝히든지 신창현 의원은 이러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자기가 입수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예. 상임위에서 당 차원에서 제재를 가하고 이제 내려오게 했죠. 근데 예. 그거와 같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달리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